네, 일단 최근에 한 포럼의 강연자로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나오겠다는 거 맞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호칭을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김문수 전 장관의 편에 섰던 분들이 최고위원 선거를 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랑 조금 다르게 여기는 거의 뭐 런닝메이트 식으로 해서 좀 출마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김재원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뭐 나올 생각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다양한 성별 또 세대에 걸쳐서도 또 준비가 어때서 좀 본인들 사이에선 좀 라인업을 좀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겠다. 그리고 저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셨던 게 개헌 말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아직도 잘못을 모른다. 뭘 잘못했는지 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공천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동네에 봉사를 몇 번 했냐, 헌혈을 몇 번 했냐 이런 걸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서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헌혈이요? 네, 그래서 무슨 국회의원 선거를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헌혈을 못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아니 헌혈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당연히 중요하죠. 당대표 선거에 헌혈을 몇 번 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김문수가 이제 당대표를 출마를 하면서 앞으로 자신은 공천을 할 때 상향식 공천을 할 것인데 그 기준이 헌혈을 몇 번 했냐, 지역에서 봉사를 몇 번 했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반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 입법기관에 국회의원을 뽑는데 기준을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국회의원 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헌법을 지키고 국가에 또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는 데에 어떻게 본인이 이바지할 것인가, 그런 평가 기준들이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또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뭐 그러면서 뭐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이낙연과도 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빅텐트냐? 저는 이거 완전 무슨 서커스 천막이다. 뭐 거의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좀 진정한 보수. 뭐 사실 민주주의는 양 날개로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다양한 세력들이 있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너무너무 잘못된 게 지금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있어서 개혁, 혁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저는 분명히 지금 알려드려도 못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일단 이제 국힘이 지금 이제 살려면 친윤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에 송원석이 가 있고 이 상황에서 국힘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가 다시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이 상황. 근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본인도 정치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당의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김문수. 그래서 아마 대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감이라던가 그 반발을 표시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당에 대해 생각이 있다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국민의힘 그 의원한테 들은 얘기는 당이 거의 박살 날 때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다시 재개하기 힘들다고 스스로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당이 어디까지 망가져 지금 뭐 이러한 뭐 당대표 선거나 어떤 기준점이 헌혈이 된다거나 좀 그게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과연 있을 수 헌혈에는 왜냐하면
헌혈을 정말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하시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또 다른 역차별인데, 그러면은 뭐 김문수 후보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건강한 어떤 일정 기준의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 약자나 힘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고려가 없으신 분이거나 다시 한번 좀 그런 걸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다들 건강하시고 모두 다 헌혈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김문수가 김문수했다, 이제 김문수답다라는 정말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고 이제 철저하게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이제 뭐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면 아니면은 당대표라면 관계자들이라면 그런 김문수의 폭주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당이 죽을 때까지 다시 깨질 때 국민의힘에게 희망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아픈 얘기긴 한데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퍼니시먼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뭐 처벌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할 때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도 항상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약간 이런 주의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울 때도요, 내가 굉장히 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는 정말 제가 뒤에서는 울더라도 앞에서는 그 아이를 호되게 혼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었고 정말 역사의 죄를 지었는데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혼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힘 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좀 정신 좀 차려. 아니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여기는 지금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제명 이슈, 오늘 얘기가 나온 게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 제명 청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윤석열 탄핵 청원 그 다음 2위래요. 2위. 그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제명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좀 있나요? 왜냐하면은 제명되기가 힘들 거라는 의견이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역사 봤을 때 1979년에 김영삼 전 의원 같은 경우,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그때 최초로 이제 제명이 됐어요. 그 정치적인 독재 정권 탄압하에서. 근데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국회의원 제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상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헌법상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3분의 2요? 예, 3분의 2. 굉장히 그게 수치가 높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되게 자신하고 있는 게 민주당도 찬동 안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 3분의 2라는 어마무시한 숫자를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도 되게 복잡해요. 국회에 그 윤리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윤리심사도 해야 되고, 본회의에도 투표도 해야 되고, 표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국민청원만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케이스가 따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1979년 김영삼 케이스 굉장히 독재 정권 하에서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이 설마 제명되겠어라는 좀 자신감을 보이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준석 이 사람은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그 정도의 발언을 할 정도면 국민 감수성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자거든요. 근데 일단 제명은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일각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명 청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만약에 제명됐을 경우에 오히려 인물을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치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단 저는 제명하는 것이 키워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거의 이건 성범죄거든요. 성범죄를 저질러서 제명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키워줄 수 있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에 지금 뭐 뉴욕 주지사를 뽑는 뭐 시장인가요? 뭐 선거가 있는데, 그 과거 전임 그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경선에서 민주당인데요, 떨어지고 지금 새로운 인물이 부상하게 되었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키워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똑같은 말을 방송인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능이든 시사든 어디 방송에서 그 똑같은 워딩을 어떤 연예인이, 방송인이 방송에서 했다. 저라면은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광고에서 다 잘렸을 거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출연 금지 저는 다 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정치인이라고 봐줍니까? 오히려 국회의원이고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이 나라의 법과 윤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방송인, 연예인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저는 국민이 지금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보지도 않고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주권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제명이 안 되거나 어떤 그 처벌을 받지 않으면 저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다음 대통령 이제 5년 뒤에 선거가 있을 때 그런 얘기 또 꺼내도 되는 건가요? 제가 그냥 뭐 언론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뭐 후보자가 얘기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도 괜찮은 건가요? 이번에 제가 토론회 정말 저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딸 아이랑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이제 대통령님이 나오시니까 야, 잘 봐라. 저 토론은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1학년이지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이가 중간에 졸립다는 거예요. 이게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엄마 나 자러 갈래 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애를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재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그때 재운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송을 라이브로 보고 있었다? 물론 저도 지금 이준석 그를 고발하는 그 서명을 같이 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랑 같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고발은 고발대로 따로 법적인 어떤 형사적인 처벌은 있어야 하고 국회 내에서의 이런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혐오랑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에 제명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헌정회에서도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제명돼도 만약에 헌정회에 남아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절차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책임지는 정치 그리고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국민 앞에 그렇게 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혐오를 바탕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영장 발부를 위한 실질 심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4시 50분에는 아마 이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릴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